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볼게요. CJ 대한통운. 자, 이 회사를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1993년도에 여기 10만원, 10만원대, 이렇게,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2880원까지 이렇게 주저앉은 적이 있었죠.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85년서부터 95년도까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여기 때 잠깐 빠졌었죠.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탔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서 추세 전환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CJ 대한통운은 우상향을 끊임없이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작년에 모든 종목이 그랬듯이 3월에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도 잘 유지를 하고 울림을 잘 주고 2003년서부터 약 한 17, 8년 동안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만 4천원까지 갔던 2016년 그리고 그때 약간 조금 그때부터는 이렇게 한 2, 3년간 좀 내림세를 걷다가 작년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위치가 여기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고점이 3년 정도의 이 고점이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가 가격대를 보게 되면 19만 3천원대를 올해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지금 그 CJ 대행통화는 요 안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리고 고점을 고정시키는 요 안에 놀거나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길어진다면 한번 이 꺾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상형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계속해서 더 세세하게 더 들어가 볼게요. 분석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자, 월봉으로 넘어와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월봉에서 쭉 당겨 보면 작년 흐름을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 흐름 쭉 흘러보면 이렇게 보면은 위배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16년서부터 이렇게 한번 2017년, 2018년까지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한번 하죠. 그리고 2019년 들어와서 반등을 했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런 시도를 하고 현재는 이렇게 2021년 들어와서는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15만원대를 유지해 보려고요. 근데 뭔가가 잘 탄력받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한번 시세는 주긴 주죠. 이렇게 이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그때 다시 이 고점이 또 한 번 미끄러지면서 이 저점도 갱신하면서 내려오다가 다시 돌려놓고 올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올라가고요. 또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갔죠. 이번에도 여기는 안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걸 이끄는 그 세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자리는 상당히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6만 원대, 그 다음에 여기 치고 나갔던 15만 7천 원대를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주가는 만약에 이 자리를 흐트러져서 이렇게 하회에서 여기 15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논다 그러면 매물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얘가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올려놓고 지지를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적어도 요 15만원대는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준다면 한번 우상향에 대한 시도가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15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쳐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되니까 이게 매물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흐름상은 2016년서부터 고점을 낮추던 대추세의 저항값이 이제 지지를 바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파동의 형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올리고 눌림 주고 올리고 눌림 주고 이제 이렇게 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틀어지게 되면 저항이 돼버리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점을 CJ 대한통운은 연봉과 월봉을 통해서 좀 봤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다시 봉을 넘겨볼게요. 자, 주봉으로 넘겨보면 이제 그 큰 윤곽은 파악이 된 게 이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이 그림이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던 자리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렇게 저항이 됐던 흐름이 이제 지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던 아까 그 15만원 보다는 약간 위에인 15만 7천원, 15만 3천원이 여기 지지가 이렇게 1번, 2번이 딱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이제 작년 저점 11만원을 지지하면서 올라왔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그 대추세의 저항값을 지지 삼아서 위쪽으로 틀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만 4,500원인데요. 15만 3천원, 4천원을 지지를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기준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든 현재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15만 3천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5만 3천원을. 그래서 요 기준의 가격이 딱 잡히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파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간다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던 그림이 추세를 전환하면서 이 전체적인 저항값이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올렸다가 눌림을 주면서 이런 식의 시도는 있겠죠. 이런 식의. 그래서 열려있는 공간이 15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공간은 22만원까지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지극히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과거는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지와 저항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준을 삼아서 한번 배팅 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딱 잡힌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격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격 분석. 이 가격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응하려고요. 어떤 대응? 진입도, 그 다음에 청산도, 그 다음에 그 손절도 진입과 청산 손절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보려고 한 거죠. 기준. 그래서 기준을 봤더니 15만 3천원이 무척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힙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위쪽에서는 22만원까지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그럼 22만 열리면 500점 나서 더 갈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현재 이 위치에서는 눌림을 형태를 완성하면서 더 이렇게 상승 쪽의 파동이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지극히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CJ 대한통운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보죠. 기본적 분석. 이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그 지금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CJ 대한통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대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운수 창고업이고요. 우리가 뭐 택배, CJ 대한통운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돌아다닐 때 차도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돼 있고요. 운수 창고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전일 3조 7천억, 3조 7,868억 정도 움직이잖아요. 오늘 한 5%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3조 7천억, 3조 8천억? 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주스럽죠. 한마디로. 좋은 회사고요.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을 하나 요렇게 놓고요. 제일 중요한 그 흐름의 이 부분을 넘어갔던 기준을 하나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분석했던 그 가격대, 즉 여기죠? 여기 15만원 3천원 기준을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보자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거라고 한 것은 CJ 대한통운, 물류, 택배, 국제 특송, 항만, 하역, 해상 운송 이런 걸 하는 회사죠.
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회사가 그 나름대로 양호하게 돈을 잘 벌어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난 그 1년 동안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코로나 때 11만 원대 찍고 3월 달에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요 안에서 놀기 시작하죠.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의 실적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2조 7천억, 2조 8천억, 2조 7천억, 그 다음에 2조 8천억 이어진 매출액 구조 자체가 굉장히 1년 동안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가 안정성을 띠므로 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양호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많이 처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실적을 갖고 주가가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초기 모습에 가까울 만큼 실적 내용이나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동안 연간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보니 7천억, 그 다음에 9천억, 아니죠? 7조 1천억, 9조 2천억, 10조, 그 다음에 10조 이렇게 넘어가죠. 굉장히 양호하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탄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요런 굉장히 괜찮죠? 자, 여기. 자,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뉴스가 그동안에 어떤 악재라든지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녹지 부족 도심에 도시 조성한다. 뭐 이건 뭐 사회공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린맥 캠페인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노조 리스크는 좀 곤혹스럽다.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고요. 시민 추천마을까지 도시숲 조성한다. 뭐 이런 요게 좀 요즘에 주 이슈가 되는 건데 뭐 주가하고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쭉 보면은 뭐 그냥 그런 내용이 그냥 뉴스에 그냥 도배를 합니다. 요즘에. 자, 요런 정도는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쁜 점은 부각되고 있진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흐름의 저항값을 이제 통과시켜 놓고 2021년서부터 약간 주가는 이렇게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월봉, 주봉, 일봉 통합해서 한번 우리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월봉 왼쪽 위에 게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주봉. 그다음에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요. 동시에 한번 보자고요. 자, 기준을 먼저 잡아볼게요. 기준은 이제는 아까 그렸던 우하향으로 내렸던 이 기준이 딱 지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23만 4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봉 그리고 주봉의 이 흐름이 딱 잡히죠. 반면에 일봉에서도 이런 그림이 딱 잡혀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출발했던 여기 15만 3천원, 출발했던 15만 3천원이 이렇게 동시에 잡히고요. 상대표 이거 해볼래? 해볼 것 같아요. 15만원 이탈하면 손절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지금 주가 위치는 상당히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잘못돼도요. 여기 밑에 놀면 제가 대응하고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넘겨놓은 자리는 보다시피 월 일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월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는 월봉, 주봉, 일봉을 통틀어서 여기는 변곡이 일어나는 아주 소위 말해서 주가가 내려오다가 머리를 빼꼼 들고 위쪽으로 틀어보려고 하는 위치가 월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일봉이 됐던 아주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앞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되게 높지 않았나. 그러면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흐름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5만 3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은 이런 빨간 선의 그 뭐죠? 채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17만 4천 원 그리고 15만 3천 원 기준을 본다면 파동의 범위가 얘는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어떻게?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보면 내리면 15만 3천 원 그리고 위쪽에서는 한 22만 원까지 이렇게 열리는 공간이 보이죠. 이런 가격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흐름을 타고 한 22만 원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조금 비싸져 있는 상태니까 15만 3천 원을 향해서 약간 눌러줄 때 그리고 우상향으로 틀어질 때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져 있잖아요.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파동을 치면서 이런 형태가 되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넘어갔잖아요. 강하게 넘어가서 만약 필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와 주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주면 이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물림을 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따라가게 되면 이 범위를 혹시나 이건 안 깬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눌림을 좀 준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을 해서 방향을 틀어놓고 다시 눌림을 주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3번 아니면 이렇게 4번, 5번 넘어가는 구역에서 저도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이미 좀 올라오고 우상향을 틀어놓고 그 기점이 이 작년 말부터 우상향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 영역 자체가 상승률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한 22만 원까지 행운을 빌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더 파동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준 가격은 15만 3천 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22만 원이 보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